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원장입니다. 자, 제가 어느새 구독자 1만 명 기념 Q&A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바둑을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바둑 팬분들에게 아마추어 바둑 팬분들한테 도움이 되드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제가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많은 연락을 주시고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음, 뭐 유튜브에서 1만 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1만 명이라는 분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제가 제 능력을 통해서 즐거운 바둑을 두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한번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 그리고 잘 늘던 학생들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 주셨는데요. 자, 기억에 남는 학생들은 제가 정말 횟수로 제가 지금 21살 때부터 바둑을 가르쳤으니까 벌써 한 18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뭐 그 중에 제가 한 생각을 하자면 한 두 명 정도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는 이유는 제가 바둑을 가르치고자 하고 했던 그런 열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친구들이 정말 잘 따라와 주면서 정말 좋은 결과물들을 내줬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두 명 다 프로가 됐고요. 그래서 한 명 같은 친구는 최연소 프로가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최연소는 아니긴 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연소 프로였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들, 실력 향상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정말 그냥 성실하게 따라와 주면서 그 안 뚫렸던 그 구간을 뚫어내면서 바로 프로까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바둑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해서 도저히 바둑으로는 프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맨날 놀림 받고 이게 나이는 많은데 바둑을 잘 못 두니까 동생들한테 놀림 받죠. 그래서 놀림 받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함 하나로 그냥 모든 걸 다 뚫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점심 시간에도 바둑책을 들고 기보를 보고 사활을 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프로까지 입단을 하면서 정말 그때 저도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우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프로가 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작 시기도 너무 늦었고 그런 재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하고 보니 프로가 꼴이 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제가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잘 늘던 학생들 이제 공통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는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든 성인분들이든 지금까지 느끼는 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태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바둑을 한 수라도 정말 내가 정성스럽게 배우겠다는 그 태도, 그리고 호기심 어린 태도, 이런 것들이 바둑을 잘 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정말 태도가 있는 친구들은 좀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지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거를 다 결국에는 극복을 해내고 위쪽으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노력을 많이 안 하고 태도가 좋지 않고 본인이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자기보다 재능이 낮고 훨씬 못 돈 사람한테 이렇게 역전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너무 쉽게 포기를 하고 좌절을 하고 그만둬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둑이 잘 느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잘둔 바둑의 기준 그리고 복귀 기준이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잘둔 바둑의 기준이란 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잘둔 바둑이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기에도 내가 초반도 굉장히 잘 뒀어. 초반 이 정도면 잘 뒀어. 그럼 초반이 끝났네. 그러면 큰 자리 부분을 찾아가야 되네. 큰 자리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정석적으로 굉장히 잘 따라간 것 같아. 그리고 끝났는데 거기서 수익기 장면에서도 내가 이 정도면은 정확한 이 장면에서 정확하게 수익기가 미스가 나지 않고 잘 둔 것 같아. 이런 뭔가 조화로운 바둑을 잘 둔 바둑의 기준이라고 삼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둑을 졌다고 해서 사실은 바둑을 잘 못 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잘 졌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상수한테 깔지 않고 뒀다든지 아니면 상수한테도 굉장히 비등비등한 그런 대등한 수준의 바둑을 뒀다든지 하게 되면은 내 실력보다 내가 훨씬 잘 뒀구나 이렇게 판단 기준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겼든 졌든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얼마만큼 잘 사용을 했느냐 그게 잘 둔 바둑의 기준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복귀 기준인데요. 복귀 기준이란 게 조금 이제 질문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조금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복귀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내 바둑을 잘 뒀는지 정석은 잘 뒀는지 큰 자리는 잘 뒀는지 수익기는 실수가 없었는지 그런 거를 되돌아보는 과정이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번엔 내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복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귀를 많이 해보게 되면은 정말 본인이 자기 객관화나 그리고 메타인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복귀를 안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속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뒀는데 상대방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막 두면서 내가 실수로 졌어. 이렇게 그냥 자기 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복귀라는 것은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아마추어가 가장 막히는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온라인 바둑 기준에서 3, 4단 정도가 가장 많이 막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스스로 분석을 해보면 아마 그 온라인 기준에서 3단, 4단 전까지는 많은 수익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 이게 수익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3, 4단. 그래서 수익기가 그 전까지는 많은 수익기가 필요하지 않은데요. 3, 4단 올라가서 4단, 5단이 되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는 두시는 분들이 수익기가 제법 그래도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단에서 수익기가 잘 안 되게 되면은 막 잘 두던 바둑도 막 3단 두시는 분들이 1단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컨디션 좋을 때는 3단 두시던 분이 4단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들쭉날쭉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약간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저희가 땅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모래를 쌓는다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걸 수익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가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올릴 수 있고 옆에다가 또 메우면은 또 더 많이 올릴 수 있죠. 거의 무한대에 가까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없이 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요.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이렇게 올리시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쓰러집니다.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이게 그냥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끝나게 돼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쌓으셨다고 하면요. 여기서 이쪽 부분을 자꾸 메워 나가시면서 튼튼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문제풀이 이런 거를 하면서 수익기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시면은 실전에 둘 때 뚝딱뚝딱 두시는 게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두시면서 정확하게 수익기하는 연습을 아주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냥 뚝딱뚝딱 두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구간에서 많이 막히게 됩니다. 기원 급수로 따지면은 기원 급수 한 7급에서 한 5급 사이 이렇게 많이 막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AI가 나오고 나서 AI의 사기 기술, 그리고 AI가 손해되는 경우, 그리고 AI 전후 바둑 인색 철학,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AI 사기 기술? AI는 모든 게 다 사기죠. 네, 형세 판단도 잘하죠. 정석도 잘 두죠. 큰 자리 판단도 잘하죠. 상활도 잘 보죠. 다 잘하죠. 뭐 다 사기 기술이죠.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 이 컴퓨터만 해도 1초에 3천수 정도를 봅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기가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구체적인 사기 기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둑판을 가져왔는데요. AI가 나오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3-3을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묻지마 3-3이라고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3-3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웬만하면 손해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 3-3이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가장 사기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 하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두는 정석들 많이 두시죠.
이렇게 된 정석들 많이 드시죠. 제가 유튜브에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이전에는 없던 수예요, 거의.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여길 들어가는 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100이 넘어가는 수, 이쪽 한 칸 띄어서 뚫는 수, 이쪽을 눈목 자두는 수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 제자 중에 5단을 뚫어낸 제자가 있을 정도로 이 수는 굉장히 유용하니까 한번 써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I가 손해가 되는 경우, 이건 이제 AI를 내가 보고 참고를 했을 때 손해가 되는 경우를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AI가 결국에는 정답지잖아요. 정답지. 네, 정답지를 보고 손해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 AI가 이야기하는 거를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을 문제를 푸는데 정답지를 외운다고 도움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조금이라도 꼬여졌을 때 답이 전부 다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시려면은 AI가 어떤 추천수를 보여줬을 때 그게 나만의 생각으로 그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해석의 온도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게 저 있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엉뚱한 수를 공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은 조금의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이 AI를 무작정 외우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AI 전후 바둑 인생 철학이 어떻게 변하신 게 있는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 이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은 저만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전과 후가 바둑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뭐 옛날 바둑 같은 경우는 뭐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 뭐 우주류, 뭐 지하철 바둑, 뭐 폭파 전문가, 뭐 신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신 엄청나게 많은 별명들이 있으면서 각각의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류가 있었는데 지금 AI 후에는 뭔가 정답지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개성이 많이 사라졌다. 이런 것이 이제 보통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 말씀들이 저는 다 공감을 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AI가 나와서 모든 측면에서 나빠졌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그 필수 영상 10가지 있죠. 그리고 모든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사이트에는 엄청나게 많은 강의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지만 그게 사실은 AI가 나오고 나서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드리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제가 필수 영상 10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석책이 거의 이따만큼 두꺼운 게 몇 권을 이제 해야지 그나마 조금씩 정석을 이해한다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정석이 계속 매년 계속 더 추가가 돼서 나왔습니다. 뭐 충암 대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창호 신수 신형 일본에서 넘어오는 것들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석이 계속 변모를 하면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심플하게 정석을 알려드릴 수 있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싹둑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장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AI가 나오고 나서 제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심플해졌고요. 그리고 바둑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서는 뭐 AI가 그렇게 잘 두는지 그런 건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본인의 바둑을 그냥 즐겁게 두는 게 중요한 거지. 뭐 AI가 사람을 이기네, 뭐 사람은 AI를 절대 이길 수 없네. 이런 주제들은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큰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바둑을 즐기시는 데는 전혀 뭐 지장이 없기 때문에 AI랑은 별로 별개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가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둑의 수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생겼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인간이 사람이 뭐 이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네 없네 이런 질문도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 저희가 사회가 이제 이어질 때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뭐 챗GPT가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졌다고 하고요. 뭐 제미나이네 뭐 지금 앞으로는 로봇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둑은 그거를 더 시대의 흐름을 먼저 겪어본 거고 이제 앞으로 이런 뭔가 일들이 점점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읽기 멘탈 관리. 저 지금 초읽기 때문에 미치겠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바둑을 잘 두다가도 초읽기만 몰리게 되면은 그냥 완전히 하얘져가지고 좋은 바둑도 다 역전당하고 그냥 완전히 멘붕이 온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아마 굉장히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댓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한테 배우신 수강생분들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어떻게 드리냐면, 첫 번째, 일단은 초읽기라는 거를 최대한 늦게 몰리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야지 멘탈이 좀 덜 흔들릴 테니까. 그래서 초읽기를 가장 늦게 몰릴 수 있는 방법은 초반을 연습하는 겁니다. 초반.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필수 영속 10가지 이런 것들 있죠. 유단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단에서 5단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아시면은 초반에 정말 빨리 둘 수 있습니다. 1분 안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시고, 만약에 10분 바둑이라고 하면 9분이나 남잖아요. 그래서 그 9분을 천천히 잘 배분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초읽기 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한 70수 되면 초읽기가 몰린다 이러신 분이 한 100수 가서 몰린다 그러면은 30수나 더 뒤에 몰리기 때문에 뒤에 거를 좀 더 편하게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초 초읽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초읽기가 울리고 그러면은 막 울렁증처럼 이렇게 생기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게 아니라 30초면 은근히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조금 덜 긴장하고 둘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수익기를 연습을 해서 수익기를 빠르게 만들면 초읽기에서 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30초가 나중에는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시면은 굉장히 수익기가 많이 느시고요. 문제풀이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사활책을 구매를 하셔서 풀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제 사이트에는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체계화를 시켜놨거든요. 30급부터 29, 28, 뭐 5단, 6단, 7단, 8단, 9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루에 10문제에서 15문제 한 5분 10분 정도라도 풀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얄미운 수 탑 1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뭐 딱히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딱 하나 꼽기는 어렵겠지만, 네, 아까랑 요 수랑 굉장히 연관이 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수를 두게 되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얄미워가지고 아마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바둑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유리한 바둑을 뭔가 단단하게 잘 지키고 있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얄밉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바둑은 뭔가 딱 단단하게 만들면서 상대방이 뭔가 어디 뭔가 해보고 싶은데, 사건을 만들고 싶은데 사건을 못 만들게 단단하게 지켜놓으면은 오히려 그게 강수보다 더 얄밉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뭐 취미를 한번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뭐 취미는 사실은 뭐 더 어렸을 때는 많이 있었는데, 운동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특별한 많은 취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평소에 시간이 나면은 조금 이제 책 읽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노래방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음악 듣는 것도 좋고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저도 지금 거의 일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학원도 운영하고 있지만, 학원도 지금 많은 이제 학생들이 제가 이제 이런 갖고 있는 바둑 철학이나 이런 혜택을 많이 봤으면 해서, 저도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바둑 학원을 좀 넓혔으면 하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안양이랑 파주에서 두 군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발전을 시키면서 전국적으로 넓혀가는 그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취미나 이런 생활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직업 경험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바둑을 한 사람 치고는 그래도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둑 이외에도 이제 20살 뭐 한 20대 때는 제가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뭐 영어랑 일본어랑 중국어 정도 제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좀 독특하게 제가 방송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방송회사에 좀 취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카메라도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편집도 해보고
그리고 영상 강의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아주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유튜브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 지망생인지 한번 프로 지망생을 하셨던 분이신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저를 이제 프로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조금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프로는 아니고 연구생 출신입니다. 그래서 연구생이라는 거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바둑을 가장 잘 두는 학생들 100명에서 120명을 모으는 집단을 저희가 연구생이라고 하고요. 거기서도 이제 10명에서 12명씩 잘라가지고 1조부터 10조까지 이렇게 줄을 세워서 이렇게 시합을 하는 거를 연구생 시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생 중에 저는 이제 최상위권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최상위권에서 제가 프로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아픔을 겪었고 그런 것들이 저가 지금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느꼈던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지금 있는 힘든 점들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입단 문턱에서 굉장히 몇 번 꼬꾸라졌을 때 굉장히 큰 좌절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잘 생활하고 저희 제자들도 열심히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했냐고 이제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는데 네,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은 지금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Q&A는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벤트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복귀 이벤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분에게 이제 제가 복귀 이벤트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 제 여기 밑에 있는 번호로 복귀 이벤트 신청을 하시고요. 제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두 분의 바둑을 복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